네, 안녕하세요. 4강 사회정의 관련 노직과 롤스의 의견, 개념들 봤었는데요. 기출문제 통해서 좀 더 내용을 심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인데요. 14학년도 가의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과 같이 탐구하고자 할 때 A씨에 들어갈 질문으로 옳지 않은 것은 먼저 볼까요? 각 개인은 자신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지니므로 완전한 소유권. 딱 보면 노직이 이제 떠올라야겠죠? 재화의 분배는 전적으로 개인의 자유에 위임해야 한다. 재화의 분배를 노직은 개인의 자유에 위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재화는 나의 소유인데 그거를 국가나 어떤 다른 공적 기관이 분배하겠다고 뒤에 나오네요. 정부가 근로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시민에게 강제 노동을 강요하는 것과 같다. 근로소득이라는 건 내 노동력을 팔아서 얻은 소득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세금을 낸다라는 건 다시 말해서 내가 100의 노동을 했는데 거기에 10에 해당하는 부분은 세금으로 나간 거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그 10만큼의 노동력을 누군가에 의해서, 국가에 의해서 강제로 한 게 되겠죠. 그래서 노직의 관점은 세금을 걷어서 재분배를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노직은 반대를 합니다. 자, 노직의 그 개념 내용이 좀 더 가까워지셨나요? 을 한번 보실까요? 원초적 입장에 있는 사람은 자신을 위해 특정한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길이 없다. 자, 원초적 입장, 무지의 베일, 거기에 가려져 있는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 자신이 어떻게 태어날지를 모르니까 자신을 위해서 특정한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길이 없겠죠. 그는 자신이 최악의 상황에 놓일 가능성을 고려하여 최소 수혜자의 상황을 개선하는 정의의 원칙들에 합의할 것이다. 자, 롤스의 생각이죠. 롤스는 최소 수혜자한테 최대 이익을 주는 방식의 불평등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있다라는 관점이죠. 자, 한번 보시죠. 그럼 이제 갑, 을의 입장을 탐구를 하는데요. 먼저 A, 이제 갑과 을이 모두 yes가 되는 부분이죠. A, 개인은 자신의 이익 증진에 관심을 가진다고 가정하는가? 롤스도 그렇고, 롤스 무지의 베일에 가려져서 자신이 어떻게 태어날지 모르는 그 사회의 정의의 원칙들을 만들잖아요. 그런 그 무지의 베일에 쌓여있는 사람들이 그런 것에 합의를 하게 되는데, 그때 각각의 당사자들은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최소 수혜자의 그 최대 이익 원칙이 나오는 게 뭐냐면, 내가 최소 수혜자가 됐을 때 이렇게 해야겠구나. 그럼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자신의 이익 증진에 관심을 가질 거고, 노직은 누구보다도 자신의 이익에 개인은 관심을 갖죠. 소유권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노직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극단적인 자유주의자, 자유지상주의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직과 롤스 모두 이 A에서는 yes가 되겠네요. 그럼 B 보실까요? 여기 갑하고 을을 써놓고 가죠. 그게 이해하시기가 빠를 것 같아요. B.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정부의 재분배 정책에 반대하는가? 예, 노직은 반대합니다. 사회복지를 위해서는 그 세금의 세원이 있어야겠죠. 그 세원을 정부는 기본적으로 어디서 갖고 오겠어요? 근로소득이 핵심 세원이 되겠죠? 그걸 가지고서 재분배를 하는데 노직의 입장에서 환장할 노릇이죠. 내 소유권인데, 내 노동을 통해서 얻은 소득, 왜 그거를 정부가 함부로 뺏어가? 그거는 날 강제 노동시키는 거랑 똑같은 거지. 라고 노직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yes고, 롤스 입장에서는 뭐예요? 반대죠? 노죠. 왜냐면, 롤스는 최소 수혜자가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최소 수혜자한테 최대 수익이 나는 정의의 원칙에 합의를 했잖아요. 그 얘기는 최대 수혜자 혹은 최소 수혜자와 최대 수혜자 사이에 있는 그런 수혜자들이 일정 부분의 자신의 이익을 사회에 내놓아야 그걸 가지고 최소 수혜자에게 어느 일정 부분의 이익을 더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롤스 같은 경우는 재벌 정책에 찬성을 하겠죠. B 보시죠. 정의로운 사회에서도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존재하는가? 노직은 얘인가요? 당연하죠. 노직의 정의는 뭔데요? 소유권이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사회. 그게 노직에게 있어서 정의로운 사회니까요. 그러면 노직의 사회는 당연히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넘쳐나겠죠? 소유권이 각자의 소유권을 인정받으니까 아무리 많이 소유를 한 사람도 함부로 세금을 걷어내지 못하니까 그 사회는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쉽지 않겠죠. 그래서 경제적 불평등이 존재하고요. 롤스의 관점, 롤스의 사회에서는 어떨까요? 롤스의 사회에서도 당연히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존재합니다. 존재하니까 최소 수혜자가 나오겠죠. 롤스는 그런 경제적 불평등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그걸 인정을 하되 그 불평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소 수혜자에게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경제적 불평등을 인정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둘 다에게 예스인 거예요. 롤스에게 아니다라는 건 틀린 얘기가 되겠죠. 4번 C. 개인의 타고난 재능을 사회의 공동자산으로 간주하는가? 예, 롤스는 간주하죠. 노직은 어떻게 봐요? 타고난 재능은 내 거죠. 내 소유죠. 그게 왜 공동자산이에요? 서로 극명한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건 맞고 C. 절차의 공정성은 결과의 공정성을 보장한다고 간주하는가? 예, 롤스는 그러한 정의 원칙이 지켜지고 차등의 원칙이 지켜지고 하는 그런 공정한 과정이 있으면 나오는 그걸로 논리적으로 도출되는 결과에 대해서는 공정하다라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5번도 맞는 얘기가 될 거고요. 자, 롤스와 노직에 대한 이해가 좀 더 넓어졌을 거라고 보고 15학년도 15번 볼게요. 15학년도 15번. 자, 가의 서양 사상가 갑을이 나의 그래프에 제시된 분배 방식에 대해 취할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보시죠. 갑, 개개인의 행복은 사회 전체의 행복으로 연결되며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은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은 그만큼 더 좋은 일이다.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은 행복,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공리주의를 풀어서 쓴 거죠. 맨날 똑같은 얘기하면 지겹고 너무 쉽게 맞추니까. 자, 이래도 쉽죠 어차피. 그래서 갑은 공리주의고 을 원초적 입장에서 개인들은 자신이 최악의 상황에 놓일 가능성. 자, 베일에 쌓여서 내가 흙수저로 태어날 걸 감안해야죠. 그래서 최소 수혜자한테 최대 이익을 보장하는 정의의 원칙을 선택할 것이다. 이거 롤스의 정의론이죠. 자, 이렇게 갑과 을, 공리주의자와 롤스인 거를 알았는데, 그럼 나의 그래프에 제시된 분배 방식 A부터 B, C까지의 이런 분배 방식이 있고, 그리고 이 X, Y, G에 해당하는 얻을 수 있는 이익의 크기들이 있어요. 210을 얻는 사람은 이 사회에서 최대 수혜자일 거고, 중간적인 수혜자, 최소 수혜자가 되겠죠. 한번 보시죠. 갑은 중산층의 이익을 우리 이거 계산을 먼저 해볼까요? 중산층의 이익을 C보다 B를 지지한다 이랬는데, 공리주의자는 중산층의 이익을 중시하는 게 아니죠. 최대 다수의 최대 이익, 이 모든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보니까 일단 공리주의자 관점에서 한번 전체 최대 이익을 한번 계산을 해놓고 보죠. 340에 410. B의 분배 방식에서도 410. C의 분배 방식에서는 350. 자, 이 각 사회에서의 분배 방식, A라는 사회 구성 방식, B의 분배 방식, C의 분배 방식 각각 얻는 쾌락의 크기라고 해도 되고 이익의 크기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갑은 중산층의 이익을 중시하여라는 말 자체도 틀렸고, C보다 꼭 B를 지지하는 건 아니고 A, B 다 중시할 수 있겠죠. 둘 다 410만큼의 이익을 얻으니까. 여기서 내용도 틀렸고 다 틀렸습니다. 2번. 갑은, 공리주의자는 능력에 따른 재화의 분배를 중시하여. 자꾸 능력에 따른 재화의 분배 이런 거 관심 없댔죠. 갑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중시합니다. C를 지지한다. 350인데 제일 적게 이익을 얻는데 저기를 지지할 리가 없죠. 3번.
을은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정의의 원칙을 근거로 B를 지지한다.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정의의 원칙은 뭐죠?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주는 게 바로 경제적 불평등을 롤스가 인정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입니다.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롤스 관점에서는 여기서 지금 최소 수혜자가 이 빚금친 쪽이죠. 빚금친 사람이 가장 맞는 이 최대 수혜자들이 니네들이 얼마를 받고 중간 수혜자들이 얼마를 받는 거 관심 없다. 얘가 170이 아니라 500이어도 상관없어요. 최소 수혜자가 가장 많은 이익을 받는 데가 바로 어디예요? 110이죠. B. 그래서 롤스는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정의 원칙을 근거로 B를 지지한다. 이게 맞겠죠? 예, B를 지지할 겁니다. 4. 을은 최소 수혜자한 우선적 배려를 중시하여 A를 지지한다. A를 지지할 리도 없고요. 70인데. 그리고 우선적 배려를 중시한다. 이런 표현은 좀 잘 맞지 않는 표현입니다. 우선적 배려 이런 말 없습니다. 그 최소 수혜자에 대한 최대 이익, 그것을 중시하죠. 자, 5번. 갑은 개인의 이익을 중시하여 을은 공익을 중시하여. 갑은 최대 다수의 최대 이익을 중시하고 을은 최소 수혜자의 최대 이익을 중시하죠. 이것도 다 틀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자체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를 풀면서 점점 이런 롤스와 노직의 관점을 더 이해하고 또 기출문제에 익숙해지는 게 더 중요합니다. 16학년도에 14번 보실게요. 16학년도 14번. 이게 잠깐만요. 15학년도 15번. 16학년도가 아니고 16학년도 14번 이거 보실게요. 자, 다음 사상가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최초의 정당한 취득행위에 있어. 정당한 취득행위. 자발적인 교환행위로 재산의 정당한 이전이 ඊ따르게 된다면 사람들이 정확히 자신의 것만을 소유하게 되는 정당한 결과가 나온다. 취득 이전에서의 정당하면 소유권이 인정이 된다. 이거 노직의 얘기죠. 하지만 현실 역사는 강자와 약자의 소유물을 빼앗아온 역사이기도 하다. 따라서 그간 부당하게 발생한 이전들을 보상함으로써 노직은 보완하는 장치로서 교정을 두죠. 교정이 이루어지게 해야 된다. 이상의 내용을 하나의 원칙으로 표현하면 각자는 자신이 선택한 대로 주고 각자는 자신이 선택받은 대로 받는다가 된다. 자, 노직의 얘기네요. 다음 사상가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 자, 부정적인 대답을 할 거. 1번 볼까요? 최소 국가만이 유일하게 정의로운 국가인가? 자, 노직은 국가가 자꾸 나서서 분배하려고 하고 소득에 대한 세금 걷고 소유권, 노직의 핵심은 노직의 자유의 핵심은 소유권이에요. 소유권. 국가가 그걸 자꾸 건드리는 걸 싫어합니다. 자유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노직은 국가한테 너네들은 최소 국가의 역할만 해라. 밤에 밤거리 지키고 범죄인들 잡고 하는 야경국가 같은 아주 최소한의 일만 하는 게 바로 정의로운 국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노직은 여기에 yes라고 대답을 할 거고요. 2번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는 강제노동과 동등한가? 예,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라는 건 뭐냐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나의 노동력, 내 노동력의 일정 부분을 내 노동력이 얻은 소득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빼앗긴다는 건 다시 말해서 내 노동의 일정 부분은 강제노동이었다는 얘기가 돼버리죠. 그래서 동등하다고 보는 겁니다. 노직은 근로소득에 대해서 세금 걷는 거에서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yes라고 대답을 할 거고 3번 나의 천부적 재능은 공동자산이 아니라 나의 소유인가? 그렇다고 대답하겠죠? 왜? 내 재능은 나의 소유니까. 소유. 노직은 오직 소유가 중요합니다. 그 소유를 건드리려는 거. 정당한 취득과 정당한 이전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는 절대 소유권을 뺏길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소유인 거에 대해 긍정이고 4번 모든 우연성이 배제된 상태에서 계약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 이거는 뭐 뜬금없죠. 이거는 롤스 얘기죠. 무죄 베일 가려서 그 우연성이 배제된 상태에서 계약을 하면 그 계약 당사자들이
롤스가 얘기했던 그런 정의의 원칙들에 합의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4번이 답이 되겠네요. 5번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분배는 오직 개인의 자유에 맡겨야 하는가. 사회적 자유 그 분배는 개인의 자유한테 맡겨야죠. 노지계의 관점에서는 정부가 나서지 마라. 내가 소유권 소유하고 있는 게 많으면 내가 정당한 이전을 통해서 뭐 가난한 사람 도울 수도 있고 그건 개인들이 알아서 할 일이다. 너네 정부가 개입하지 마라. 너네는 최소국가 역할만 해라. 하는 게 노지계의 관점입니다. 자, 17학년도는 18번 문제 나와 있네요. 17학년도 18번 보겠습니다. 갑을병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갑, 정의는 합법적이며 공정한 것을 의미한다. 특수한 정의의 한 종류는 특수한 정의 뭐 이렇게 나오면 아까 제가 뭐 일반적 정의, 특수한 정의 얘기했었죠. 그 얘기한 사람 유일하게 아리스토텔레스였죠. 그런 얘기했던 건 특수정의 이런 거 나오면 아리스토텔레스구나 라고 아시면 되고요. 그래서 금전 등의 분배에 관련되는 것이고 또 다른 종류의 특수한 정의는 거래에 관련된 것이다. 뭐 분배, 거래, 교환에 관련된 이런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관인데요. 뭐 아리스토텔레스는 많이 추진은 안 되지만 뭐 나중에 좀 구체적으로 나오면 또 한번 볼게요. 을, 정의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 소유 권리를 갖는 것이다. 소유하고 있는 것. 정의의 원리에 따르면 과거의 상황이나 행위는 사물에 대한 응분의 자격을 창조한다. 노직이죠. 정의는 소유다. 그런데 과거의 상황이나 행위라는 건 뭐냐면 취득하는 데 있어서 또 그걸 내가 자발적으로 이전하는 데 있어서 그 행위가 정당하다면 그 소유권은 정당한 자격을 갖는다라는 얘기죠. 병, 정의는 권리와 의무를 할당하고 사회적 이익을 적절하게 분배하는 원칙들의 역할에 의해 규정된다. 정의 원칙들은 평등한 최초의 입장, 원초적 입장, 무지의 배일, 롤스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 보면 딱딱 그 사상가들 머릿속에 있던 거 팍팍 나오고 그 사상가들의 기본적인 개념 이해하고 있고 하면 문제에서 풀이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자, 1번 먼저 볼까요? 갑. 정의로운 분배는 비례적이고 부정의한 분배는 비례에 어긋난다. 저희 앞서서 간단하게 배웠지만 그 분배에 있어서 뭐 산술적 비례, 뭐 비례적 기하학적 비례 이런 것들 나왔었는데 어쨌든 나중에 구체적으로 한번 볼 건데 그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비례적으로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보는 관점이죠. 맞는 얘기고요. 적절한 얘기고. 을, 최소국가보다 기능이 확대된 국가의 도덕적 정당화는 불가능하다. 예, 노직은 최소국가 이상을 국가가 하는 거, 자꾸 어디 분배하려고 하고 하는 거 싫어하죠? 그러니까 이 역시 적절한 얘기죠. 3. 병, 천부적 재능 분포의 우연성은 그 자체로 부정의한 사실이다. 천부적 재능이 우연하게 나오는 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도리가 없는 거죠. 누구는 뭐 재능이 아주 뛰어나게 똑똑하게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머리가 썩 좋지 않게 태어날 수 있는 거. 하지만 그 자체로 그것은 부정의한 사실은 아니죠. 가치 중립적인 거죠. 그냥 그렇게 태어나고 부정의한 거는 뭐냐면 그렇게 태어나서 구성된 사회가 어쨌든 우연하게 나온 그런 원인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최소 수혜자가 된 사람한테 최대의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회를 그렇게 구성해야 정의롭게 보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는 사회가 이제 부정의한 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좀 적절하지 않은 얘기가 되겠네요. 4번 갑병, 정의로운 사회는 각자에게 각자의 당연한 몫을 할당해야 한다. 뭐 갑병 다 맞는 얘기겠죠. 을병, 다수의 이익을 명목으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노직, 롤스 모두 자유주의자라고 얘기했죠. 당연히 자유를 침해하는 걸 둘 다 싫어합니다. 중요한 건 노직은 자유지상주의자고 롤스는 자유주의자지만 일정 부분의 최소수의자를 위해서 자유가 좀 경제적 자유가 일정 부분 침해되는 걸 인정하죠.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 19학년도는 몇 번이었나 보죠. 19학년은 없고 18학년도 9번 문제 한번 보죠. 18학년도 9번 문제. 자, 보실까요? 이게 좀 문제가 기네요. 가해사상가 갑을병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할 때 A, 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분배적 정의는 가령 사람 A와 B가 각각 물건 C와 D를 얻기 전 후에 비율이 동등할 때 성립한다는 점에서 기하학적 비례를 추구하는 것이다. 자, 이거 아리스토텔레스 분배적 정의인데요. 이거 좀 이따 다시 더 얘기를 하고요. 분배적 정의의 핵심 과제는 사회체제의 선택이다. 사회체제는 특수한 상황의 우연성을 처리하기 위해 순수 절차적 정의의 관점에 따라 기획되어야 한다. 롤스의 얘기를 좀 더 그러니까 좀 추상적으로 얘기를 한 거죠. 특수한 상황이 어떻게 태어날지 모르지만 우연적으로 태어날 건데, 이거 순수 절차적 정의라는 건, 순수하다라는 건 뭐냐면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상태에서 그런 절차적으로 정의의 원칙을 세우는 그 관념에 따라 기획되어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을은 롤스 얘기겠죠. 3. 분배적 정의는 중립적인 개념이 아니다. 중립적인 개념은 오직 개인의 소유물이다. 모든 개인이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 소유 권리를 갖는 것이, 그것이 곧 정의라는 거죠. 분배적 정의는 중립적이지 않다라는 것, 치우쳐진 생각이라는 것, 소유권만이 중립적이고 올바른 정의의 원칙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보시면 여기 아리스토텔레스만 한번 보시면 분배적 정의에 있어서 A와 B가 각각 물건 C와 D를 얻기 전과 후의 비율이 동등할 때 성립한다는 점에서 기하학적 비례를 갖는다는 건 뭐냐면, 가령 A와 B가 어떤 물건, 그러니까 가령 어떤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 각각 A는 10을 생산을 하고 B는 100을 생산을 했을 때, 그 각각 물건 해서 이제 물건 C와 D를 얻게 되는데, C를 얻을 때 그 전후의 비율이 동등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령 10은 100이 됐다면 90 늘었다고 해서 얘가 190이 되는 게 아니라 10배가 늘었으니까 얘는 1000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 기하학적 비례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거 산수인데 굳이 여기까지 알 필요 없어요. 그래서 분배적 정의는 이제 기하학적 비례를 추구한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한번 보시면서 얘기할게요. A, 기억에서 보시죠. A, 분배적 정의만이 비례를 추구하는 특수적 정의인가? 어땠어요? 아리스토텔레스에서는 특수적 정의, 분배적 정의 말고 또 뭐 있어요? 산술적 정의, 뭐 교환적 정의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비례를 추구하는 특수적 정의는 분배적 정의만 있지는 않다. 그래서 이건 아니고요. 니은 B, 잠깐만요. 그리고 아니고, 갑의 입장 얘기 아니고, 니은 B, 경제적 불평등은 모두에게 이익이 되어야 정당하다. 여기다 우리 써놓죠. 또 자꾸 헷갈리네. 아리, 롤스, 노직. 경제적 불평등은 모두에게 이익이 되어야 정당한가? 예, 노직은 그렇게 봅니다. 경제적 불평등은 내가 인정하겠어. 인정하는데, 모두라는 건 뭐예요? 뭐 최대 수혜자들 뿐만 아니라 최소 수혜자, 핵심적으로는 그에게 이익이 되었을 때 롤스는 경제적 불평등을 인정할 수 있는 거죠. B 맞겠죠? 디귿. C, 원초적 입장에서 개인은 모두의 이익에 관심을 갖는가? 아니죠. 개인은 다른 사람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오직 자기가 무지의 베일 속에서 자기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것인가, 태어났을 때 그것만을 생각을 하죠. 모두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에 관심을 갖죠. 넌 아니고. 리얼. D, 개인의 노직이죠. 개인의 자연적 재능을 공동의 소유물로 여기는 것은 부당한가? 예, 노직은 부당하다고 보죠. 내 소유니까요. 내 소유가 왜 공동의 소유물이에요? 그건 롤스의 입장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리을이 되겠네요. 예,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건 한번 시간을 내서 한번 좀 문제 됐을 때 한번 더 보기로 하시고,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또 사회정의 관련한 노직과 롤스의 의견, 개념과 기출 문제 풀어봤습니다. 다음 5강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